아시안컵에서 드러난 전략 부재에 요르단전 전날 선수들끼리 싸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지도력 논란에 휩싸인 축구 국가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이 결국 경질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경질로 의견을 모은 건데 미국 LA집에 머물며 이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 때문에 경기력이 안 좋았다고 선수 탓만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결단만 남겨두게 됐는데 그런데 경질을 해도 이 클린스만 감독이 가져가게 될 위약금만 또 수십억 원이라 애초에 잘못된 선택을 한 축구협회에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홍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대의견이 전반적으로 모아졌습니다. 4시간 회의 끝에 전력강화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간단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지적된 건 우선 경기력이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요르단과 2번이나 맞붙으면서 여전히 전술적인 준비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선수 선발의 다양성을 꾀하지 못한 점도 비판받았습니다. 대표팀의 균열을 불러온 선수단 관리 문제 역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4강전을 앞두고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의 충돌이 있기까지 선수단의 갈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바로잡지 않아 감독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내 체류 기간이 극히 적어 업무 태도 면에서도 신뢰를 잃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무 태도에 관련해서도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다. 복수의 전력강화위원은 JTBC 취재진에게 클린스만 감독이 화상 연결을 마친 뒤 독일 출신의 뮬러 전력강화위원장을 제외한 전원이 경질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틀 전 임원회의에 이어 자문기구인 전력강화위원회도 해임을 건의하면서 최종 결정은 이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 넘어갔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오늘도 자신을 향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흥민과 이강인 때문에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며 선수 탓을 했는데 계속해서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한 클린스만 감독은 1시간 정도 아시안컵 준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귀국하며 내놓은 총평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Yeah, I still think it was a successful tournament going into the final four. I don't know the reasons. 그러나 전력강화위원들은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축구의 내용, 결과를 떠나 감독이 보여준 업무 태도마저 이슈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의 책임보다는 선수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돌아가 있었고 경기력에 영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강인과 손흥민의 충돌도 꺼냈습니다. 자기는 여러 가지 자꾸 변명하는 거지. 이강인, 손흥민 관련해서는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경기력이 안 좋았다는 얘기를 해요, 자꾸. 강화위원들은 클린스만 감독이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스타 선수 출신 감독이어서 스타들을 관리하는 데 적임자라 내세웠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그런 리더십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한 강화위원에 따르면 클린스만 감독은 요르단전을 준비하기 너무 힘들었다며 선수단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지만 시간이 부족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대표팀 경기력은 물론이고 지도자 선임과 해임에 관련한 자문 역할을 하는 전력강화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것을 증명하듯 클린스만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정몽규 회장의 리더십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우리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하잖아요. 네. 장고 끝에는 정몽규 회장 지난 11년여가 넘는 이 재임 기간 동안 대부분 악수를 뒀습니다. 아하. 근데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첫 경기를 마치고 와서 12일이 지난 상황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정몽규 회장은 한 번도 미디어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입장도 보이지 않고 침묵하고 칩고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네. 과연 그 고민 끝에 현명한 답이 나올지 그거는 솔직히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아하. 악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네. 악의 축이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과연 정몽규 회장이 이 대한민국 체육단체 중에서 사실 실질적인 대한체육회보다도 어떤 주목도라든가 재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더 거대한 조직을 네.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을 지금 회장을 3선을 하는 동안에 네. 우리에게 얼마나 보여줬었나. 예,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 물론 전임 파울로 벤투 감독 때도
이 중요한 시기에 파울로 벤투 감독도 이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던 시간도 있었었잖아요. 네. 네, 그런 시기 때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면서 그 4년이 넘는 레이스를 완주하게 만들었던 것도 정몽규 회장이에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슈틸리케 감독이라든가 그러니까 대표팀이 위기에서 오는 시그널 때 그 네. 시그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아서 일을 더 키웠던 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처하지 못한 건 약간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까요? 자기 자리를 그럼요. 아하.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해 3월 있었던 축구인 사면 파문. 아하. 당시에 뭐 승부 조작 관련 인사도 있었었고 각종 뭐 여러 추문이나 네. 뭐 선수 훈련 선수에 대한 폭행 뭐 이런 정말 많은 일들이 섞여 있는 100여 명의 인사를 대거 사면하겠다. 네. 우리가 보통 정치권에서도 특별 사면이라든가 이런 거 어떤 과정 때 나옵니까? 뭐 이렇게 좀 어떤 정치적인 좀 우리가 축구 용어를 빌리는 빌드업을 위해 네. 예. 당근책이 필요할 때나. 그렇죠. 네. 뭐 정치적인 전체적인 포용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네. 결국 그것도 그런 목적에서 시작됐는데 엄청난 팬들의 저항을 받게 되고 네.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니까 결국은 철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결정하고 판단하겠지라고 하지만은 저는 뭔가 약간의 의심. 과연 정몽규 회장의 입에서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겠다라는 그 사선 네. 사선을 위한 어떤 중요한 축이었다라는 얘기를 이틀 전에 제가 이제 출연했을 때도 얘기를 예. 드렸었죠. 정몽규 회장은 여전히 다음 4년 올해로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내년 1월에 선거를 통해 가지고 사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정몽규 회장이 지금 현재 본인의 거취를 좀 불명예스러운 상황을 최대한 명예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네. 제가 이번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뭐 이번 임기까지만 하고 물러나겠다. 아니면 즉각적으로 사임을 하겠다라고 발표하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감독과 동반 사퇴 뭐 이런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팬들이나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 언론들도 좀 정몽규 회장의 리더십이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놓는 언론들도 있죠. 예. 그렇지만은 아마도 그런 발표까지는 없을 겁니다. 아하. 그것도 사실은 지난 히스토리를 본다고 하면은 네. 쉽게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